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참 힘든 시간이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올해 한 해는 더 평안한 하루들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동반 상승하나 했지만 코스피만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을 더 힘있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약간의 하락을 보이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로봇,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의료기기 등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장이 1시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오전장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오후장만을 앞두고 있는 시간인데요. 현재까지의 지수 흐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397.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을 그래도 되찾으면서 오늘 장을 출발했지만 다시금 2397선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올라주면서 68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사들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에 개장을 했던 미국장에서 반도체단에서 굉장히 약세가 나왔었는데 이 흐름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도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현재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단에서 앞으로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다수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섹터 전반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갔던 제약바이오단이었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흐름 나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상승하는 듯 했지만 현재 현대차가 하락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을 자동차 업계가 견인을 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영향을 선별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모습도 이어집니다. 오늘 금융주들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KB금융 현재 2% 가까운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융주 전반이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와는 또 다른 흐름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빨간불을 켜주는 종목도 더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형제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단의 약세를 강하게 받아가면서 오늘의 하락세를 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52주 신저가를 쓰기도 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HLB는 자회사인 HLB생명과학이 개발한 일회용 주사기가 미 FDA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올라줍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30% 가깝게 상한가를 찍어준 모습입니다. 오늘 로봇주들 대다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기존의 15%에 못 미치던 지분율을 35%까지 늘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클래시스 모두 상승세를 시연 중인데요. 특히나 9% 가까운 클래시스의 상승폭이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앞으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현재 기대감이 시장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클래시스와 슈젤 등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참석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러한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뭐 제가 시장 전망을 오늘 다르게 하고 내일 다르게 하고 이렇진 않죠. 네. 지금 계속 출연하면서 얘기 드린 게 3월까지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 결국은 4월 달이 돼야 이제 간보 시즌도 끝나고 그다음에 지금 탄핵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그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 불확실성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한은 어느 정도의 떨어진 구간에서의 데드캣 바운스, 즉 약간의 반등은
고양이가 땅에 딱 떨어지면 땅이 튕겨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이 데드캣 바운스는 있을지언정 이게 지속적인 전환, 지금으로부터 상승 전환, 이거는 지금 3월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고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전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뭐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3월까지는 크게 모멘텀보다는 아직은 곳곳에 지뢰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어디를 밟을지 모른다. 이런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데드캣 바운스는 있을 수 있지만 올해 3월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이어주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님의 이런 시장 분석과 더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전략들도 얻어갈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이 강의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뭐 알차게. 죄송합니다. 이 감기가 들었어요. 네. 네, 감기가 들어서 이게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감기가 요새 좀 오래 가려면,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리가캠 바이오 때. 네. 이게 감기도 내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포도상규균 요거에 대한 내성을 막아주는 임상 2A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B상으로 넘어갔다. 여기 약간의 인체 실험이다. 여러 임상 실험이다. 얘기 드렸죠. 그 이후로 리가캠 바이오 잘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도 한 2% 가까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루닛 얘기 드렸잖아요. 자, 루닛 뭐 얘기 드렸습니까? 의사들이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왜? 인공지능이 MRI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CT라든가 이런 걸 판독하니까 핑계가 되잖아요. 인공지능 얘가 판독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의사들이 돈도 더 받으면서 책임을 면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 소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걸 의사들이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루닛도 오늘 보면 4%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시하고 뉴스 이런 걸 잘 분석하시면 그 응용적인 측면에서 잘 분석하시면 시장 이건 정답이 나와 있는 데예요. 그런 것들은 정답을 이미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서 정답을 찾느냐? 정답이 아닌 곳에서 정답을 찾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차트, 계속 변동 있는 거 차트, 이런 가르치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가르쳐놓고 돈을 못 벌면 네 잘못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제대로 배우시려면 잘못 가르쳤던 거 다 잊어버리고 눈으로 보이는 가치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가치가 뭐 얼마나 중요했던 적이 얼마나 있어요. 한번 잘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남들 와 간다 와 따라가서 제대로 됐고 잘 된 게 있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그 답들을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그 답들을 찾아 나가는 시간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식시장에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한계효용 체감은 체감의 법칙,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은 경제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 앵커님을 또 괴롭히기 시작해야 되겠죠. 앵커님 지금 점심 시간이잖아요. 배고파요? 네, 배고파요. 네, 배 많이 고프죠. 네, 점심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뭔가를 사주는 사람, 뭔가를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사람은 되게 호감이 가겠죠. 그렇죠? 너무 가죠. 그렇죠. 근데 이때가 아니야. 이미 그 맛있는 점심도 먹었어.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이 앵커님 팬이라고 쫓아가고는 먹을 거 사주겠다고 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곤란하죠. 그때는 싫어져요. 이게 뭐냐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나는 이미 먹었어요. 배가 부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음식이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기죠. 체감적으로 한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걸 어려운 용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재화가 늘어나면 그 다음 재화가 늘어날 때까지 계속 늘어난 상태에서의 재화의 증가는 체감적으로 첫 번째 만족도에 비해서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거든요. 똑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짜장면 먹으러 가요. 짜장면 너무 맛있습니다. 한 그릇 금방 비웠어요. 또 한 그릇을 또 주문했어요. 그래 이제 또 한 그릇 딱 먹으려고 딱 젓가락 드는데 이미 배가 불렀어. 배가 이미 차올라왔어요. 이 젓가락 드는 게 느려지기 시작하고 이 짜장면 보기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은요. 짜장면 첫 번째 물 때는 두 번째 물 때는 맛이 똑같고 만족도 똑같은 게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은 만족도가 일정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주식시장에서 잘 적용해 보자고요. 자, 코로나 때 이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 약 1000포인트 가까이의 상승을 맛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가까이 그때 뭐 32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그 3200포인트까지 약 1000포인트 가까이의 상승을 맛본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있는 100포인트, 200포인트의 상승이 과연 그에게 얼마만큼 큰 만족을 줄 것인가? 왜? 만족하지 못하죠. 이미 난 1000포인트를 먹어봤던 사람이야. 배가 엄청 불렀어요. 근데 그 100포인트, 200포인트가 만족스럽겠어요? 근데 그때는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으로 주식시장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자, 우리가 최근에 맛본 가장 큰 고점이 3200포인트라고 3200포인트 근처잖아요. 그죠? 그 3200포인트에서의 주식 비중 100%와 지금 2400포인트의 주식 비중 100%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 똑같이 주식 비중 100%면 나는 번 게 없네. 자, 2000포인트에서 그럼 24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3000포인트, 3200포인트 갖는 건 소용없고 2400까지 내려왔을 때 이 포인트가 내가 번 거네. 이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1800포인트에서 주식 비중 100%. 그 이후에 그 상승장이 와서 3200포인트에서 주식 비중 100%. 다시 지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2400포인트에서의 주식 비중 100%.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똑같잖아요. 벌었어요? 아니, 오히려 손해났을걸. 왜? 계속 100%를 담아왔으니까. 현금 비중을 둔 적이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주식이야. 난 무조건 몰빵이야. 근데 어떻게 벌겠어요? 3200대도 주식 비중 100%를 채웠을 건데. 그러니까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은 거기서는 만족도를 내가 떨어뜨려야 돼요. 내 인위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거기서 더 먹겠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승이 강해질수록 뭘 해야 된다고? 분할로 매도해야 된다니까. 그게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에요. 이 만족도가 계속 갈 수는 없을 거야. 내 자신의 입맛이 계속해서 만족스럽진 못할 거야라고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올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죄송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질 때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은요. 계속 지금 배고프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급하게 먹었어. 그리고 쫙 이제 올라가는데 나 요것만 먹어도 돼 하고 잘라내면 그건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지.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은요. 내가 배고플 때는 먹어두는 거예요. 어디 선까지? 내가 체감적으로 너무 배부른데 하는 그 정도 선까지.
근데 자 많이 빠지면 이걸 단타를 치고 있고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엄청 빠져 있는데 그때는 단타를 치고 있는 거야. 자 보셨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3,300포인트에서 지금 이까지 빠졌어. 근데 여기서는 단타 치고 있어. 여기 올라가서 또 단타 치고 있어. 이 말이 되냐고. 여기서 이까지는 중장기 투자를 했어야죠. 왜? 추세를 타고 있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추세 탈 때는 함부로 끊지 마라 그랬잖아요. 추세를 이렇게 강하게 타고 있었는데 끊었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거지. 이 종합주가 지수에 지금 그 월봉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봐. 여기까지가 억수로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코로나 때 무너진 이 선이 급하게 올라왔어. 2021년도 6월까지. 그럼 여기까지는 뭐 내가 목표 추세를 탈 때는 뭐라고? 지난 시간에 강의했습니다. 목표가를 두지 마라. 그게 서장훈인지 이수근의 어깨인지 모른다. 여기서 추세 꺾을 때 반대편 어깨에 팔면 된다. 이 사람 모양으로 보자고. 이 사람 머리 꼭대기라고 치고 여기가 이쪽 올라오는 어깨고 여기가 떨어지는 어깨 추세 꺾였잖아요. 추세 꺾일 때 팔면 된다. 즉 반대편 어깨. 근데 목표가를 두면 여기서 잘라낼 수도 있고 여기서 잘라낼 수도 있고 여기서 잘라낼 수도 있고 여기서 잘라낼 수도 있다니까. 그럼 지나놓고 보이 지금 허리에서 자른 거네. 허리 밑에서 자른 거네. 그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목표가를 잘못 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다? 여기서의 한계유형 체감,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한계유형 체감에 붙이면 간단합니다. 만족도를 떨어뜨려야죠. 그죠? 내 만족도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에요. 자, 매일매일이 다르다. 매일매일 나는 똑같은 입은 제로에서 출발한다. 이게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이야. 나는 오늘 10%만 묻겠다. 나는 매일 5%만 묻겠다. 그건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단타는 무조건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에서 내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고, 그죠? 장기 투자는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에서의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배부르면 만족도를 자꾸 떨어뜨려야지. 아, 그 배불렀던 그 감정을 다 1000포인트까지 감정을 다 한 번 더 먹어보겠다고 기다리면 그 위에서 그 위로 올라가나. 이미 배가 불렀는데 잘 안 올라가지, 만족도가. 그렇잖아요. 만족도가 떨어질 때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시장에서 이 한계유형 체감이나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을 마인드를 그렇게 딱 먹고 가는 분들이 없어요. 굉장히 사실 참 웃기는 얘기인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밑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죄송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빠져서 장기 투자해야 될 때는 여기서 단타 치고 있고, 그죠? 단기로 끊어내야 될 때는 중장기 투자회가 하락 다 맛보고 있고, 거꾸로 갔잖아요. 완전 거꾸로 가잖아요. 물론 여러분한테 잘못 가르친 사람 잘못입니다. 결국은 잘못 가르친 사람 잘못이지. 뭐 이게 지금 뭐 잘 가르쳤으면 여기서는 자 중장기 투자로 갔어야 되고 배 부를 때까지 먹어보자로 갔어야 되고 여기서는 배가 부르니 단타로 갔어야지.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단타 자꾸 여기서 단타 치라 그러고 여기로 가고는 야 시장 지금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갑니다 하면서 여기서는 중장기 투자하라 그러고 완전 거꾸로 가르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 여기서 물려갖고 이까지 지금 두들 맞고 반등 왔어? 참아야지. 또 내려가. 또 반등 왔어? 참아야지. 또 내려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안,
불안 이러다가 결국은 조금 수익은 조금 먹고 계속 팔아버리고 손실은 이만큼 참아내고 이만큼 참아내고 이만큼 참아내는 이상한 버릇이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이 잘못 배워서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 한계효용 체감, 한계효용 균등. 내가 단타면 한계효용 균등. 오늘 아침에 마인드는 나는 내일 아침에 마인드도 균등하게 5%고 오늘 아침에 마인드도 균등하게 5%고 내 만족도는 5%야. 이걸로 마음 먹고 가면 돼요. 그건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야. 그죠? 근데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그 체감상에 내가 배부르다고 만족할 수준까지 계속 히딩크 감독처럼 I'm still hungry를 외치면서 계속 되게 보는 거지. 추세를 타니까. 뭐 어디까지? 반대편 어깨에 팔릴 때까지. 그럼 그 반대편 어깨에서도 갑자기 팍팍팍 매도를 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지. 뭐 한계효용 체감이 왔으니까 이제 배가 불러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하네. 분할로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단타를 쳐야 될 곳에서는 단타를 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게 단타 칠 구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장을 못 믿겠어. 계속 단타 쳐야 되겠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언제? 추세가 바뀔 때 추세를 타는 전략으로 가면 돼. 근데 나는 중장기 투자자야. 나는 지금부터 모아가겠어. 나는 이걸 지금 중장기로 보고 있어. 단타 절대 안 쳐. 라고 지금 종합주가지수 저점인 상태에서 계속 모아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뭐야?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계속 배부를 때까지 그 배고픔을 즐겨가면서 모아가는 거예요. 먹을 거리를 쫙 모아놓는 거야. 입맛대로 골라 먹게 쫙 모아둔다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라니까. 자,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 그 사회경제,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사회였지 사회경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홍위표 선생님이라시는 분이 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설명하니까 이게 되게 어렵잖아.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자, 너가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 배가 억수로 고프다. 한 그릇 먹다. 배불러. 배도 부르고 만족도가 엄청나다. 근데 두 번째 그렇게 시켰다. 그 한 그릇 더 먹어야 될 거 아이가. 근데 두 번째 그릇부터는 그릇이 꼴도 보기 싫어진다. 이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래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런 쉬운 설명이 평생을 가더라고요. 계속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그런 법칙을 잘 이용한 거예요. 잘 이용해서 그나마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 그 선생님 되게 고맙죠, 지금도.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차트는 눈으로 보이는 보조 지표일 뿐이다. 자, 이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겉이 화려한 것, 겉만 화려한 것. 그리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건 내가 눈을 보고 있다는 건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럼 눈을 안 보이는 게 뭐예요? 눈을 안 보이는 것들이 있죠. 자, 또 우리 앵커님 괴롭혀서 들어갑니다. 자, 앵커님 지금 되게 예쁘시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멋진 남성이 등장해요. 너 겉으로 보기에 되게 화려한 사람. 그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자, 전자 후자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네. 겉은 별로 볼품은 아직 없지만, 근데 지금 대다수의 우리 앵커님 같이 현명하지 않은 분들은
겉으로 화려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차, 그죠? 그 사람이 집이 있거든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한테 많이 치중들 하죠. 그리고 막 겉으로 외모에서 막 명품 옷을 걸치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많을 거야라고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많이 속아요. 그죠? 근데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 내면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심성, 그 사람의 성실 이런 게 겉으로 보여요. 차트는 겉으로 보이지. 눈으로 다 보이지. 화려한 게 보이지. 근데 여러분 차트를 자꾸 일봉, 주봉, 월봉만 보지 말고 분봉으로 딱 돌려놓고 보세요. 예를 들면 3분봉, 5분봉 딱 돌려놓고 하루 종일 봐보세요. 한 번만 거기에 시간을 집중해서 보세요. 딱 보고 있으면요 계속 변합니다. 뭐가? 5이동 평균선, 12동 평균선, 22동 평균선 계속 변해요. 이게 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과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고 과거로 돌아가면 이게 마치 맞는 듯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트의 속임수야. 화려함이고 겉면이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차트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트가 좋아지니까 산업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산업이 좋아져야 주가가 좋아지고 주가가 좋아져야 차트가 좋아지는 거지. 이건 닭알과 그 닭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란과 닭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당연히 산업이 좋아져야 주가도 좋아지고 그래야 차트 모양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차트 모양이 좋아지니까 산업이 좋아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 여기 주식시장은 보이지 않는 산업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끊임없는 산업전쟁을 하는 거예요. 애플과 삼성전자가 산업전쟁을 하고 있고, 그죠? 지금 뭐 로봇 회사들도 끊임없는 산업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이 로봇 회사를 하나 인수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현대는 그 전에 이미 인수했죠.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죠?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이제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차트가 좋아지니까 차트가 나빠지니까 차트를 좋게 만들려고 로봇 산업을 인수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왜 차트를 맹신하냐는 얘기지. 왜 마치 기술적 지표는 차트가 다인 얘기하는 거지. 그 차트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다 맞는 것 같으면요. 그것만 봐도 됩니다. 안 맞으니까 자꾸 뭐가 나와요? 자꾸 다음 이론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볼린저 밴드 이론 나오다가 그죠? 안 맞으니까 스토캐스틱 나왔다가 자꾸 뭔가 경제학자들이 또 뭔가를 맞는 이론이라고 자꾸 내놓잖아요. 그건 뭐야? 이유는 뭘까요? 자꾸 그 이론이 아니고 이 이론입니다 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안 맞으니까. 맞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은 아무도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을 보는 게 뭐라고? 바로 신문을 봐야 되고. 그죠? 며칠 전에 눈이 살펴봤잖아요. 신문 보면서. 응? 며칠 전에 BHI도 살펴봤잖아요. 그죠? 공시 보면서. 며칠 전에 리가캠 바이오도 살펴봤잖아요. 뭐? 공시 보면서. 왜? 그 공시대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리가캠 바이오도 올라오고 있고 BHI도 올라오고 있고 루닛도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게 왜 올라와요? 지금 시장 안 좋다 하는데 왜 올라와요? 그게 공시에 정답을 적어 놓은 거예요.
공시가 뭐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그것만 해석하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판독하는 거예요. 차트는요. 여러분들이 보는 걸 다른 사람도 다 봐요. 왜? 그게 가장 보기 쉬우니까. 근데 왜 사람이 자꾸 그 사람의 심성을 알려고 하고 성격을 알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 내면을 왜 보려고 해요? 그게 진정성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시하고 뉴스 왜 보려고 해요? 그게 진정성이니까. 그래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 봐요. 자꾸 엉뚱한 걸 봐요. 차트가 마치 다인 것처럼. 보조지표가 마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뭐예요? 소문에 여러분들이 갑니다. 어떤 소문? 저 남자 돈 많다 카더라. 제대로 된 정보도 아닌 거. 그죠? 야, 저 부자라 카더라. 그런 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은 하도 모른 채 부자라 카더라. 근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 소문 이런 거에 어떻게 되냐? 덜렁 속는다는 거지. 똑같아요, 주식시장도. 야, 저 회사 잘 나간다 카더라. 주가가 10배 이상은 간다 카더라. 이 말에 속는 거야. 그죠? 막 멋지, 겉으로는 뭔가 화려한 게 막 해. 예전에 그 쌍용차 인수한다 하는 회사에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방송국 PD 출신, 그것도 뭐 그것이 그죠? 그 PD 출신의 대표이사가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다음에 각종 언론을 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주가가 한 10배 가까이 갔습니다. 화려했죠. 야, 대표이사가 그 유명한 프로그램의 PD였단다. 그죠? 그다음에 야, 그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한대. 야, 그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거짓이었죠. 대표이사는 구속이 됐고. 그죠? 그분은 구속됐고.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 중이죠. 그 화려함에 속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겉으로 보기 너무 화려했지 뭐. 주가는 연일 오르고 있고 화려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화려함에 속았으면 결국은 그 날리는 돈은 누구 돈이라고?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지. 그래, 그게 그렇게 화려하게 간다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화려하게끔 가져야 사람들이 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공시만 그때 좀 살펴봤어도 그 공시상에서요. 자, 밑에 하위 기관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출을 거부한 걸 상위 기관이 해주겠다라고 했는 거예요. 이게 앞뒤 말이 맞냐고요. 하위 기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자산운용사, 자문사 이런 데서 거부한 자금들이 상위 기관인 증권사가 오케이 했다. 이거는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이면 웃을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공시가 나갔는데 그날 그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 공시가 나가자마자. 누가 봐도 이 공시는 잘못됐다. 이거는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데라고 읽을 수 있는 공시였는데 그거 예전에 방송에서 설명 드렸어요. 야, 이 공시 나갔으면 나는 이 공시 때문에라도 이 회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그날 그게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막 그 이후부터 주구장창 내리꽂아서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 즉 공시의 위험성만 봤어도 여러분들이 뭘 했다? 투자를 안 했다. 그죠?
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우리 앵커님, 아 이제 화려한 거를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들어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이게 화려함만 쫓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한테 덜라덩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 공시 기본 강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주식시장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열심히 삽니다. 그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해서 그 공부도 하나의 투자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또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도 투자예요.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내 삶을 좀 나아보게 하려고 우리 앵커님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나운서의 길까지 오기까지 열심히 투자를 했을 거예요. 차곡차곡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하는 말들을 잘 듣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는 말 다 듣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만 오면 주식시장만 오면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남의 말 잘 안 듣던 사람도 여기만 오면 10배 간다는 말에 속아요. 20배 간다는 말에 속아요. 박사가 미국에서 넘어오고 있대요. 그런 말에 속아요. 그죠? 화려함에 속아요. 차트 모양에 속아요. 절대 내 살아오는 삶이 눈으로 보이는 가치를 쫓지 않는 삶이었어요. 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가치에 열심히 살아오는 사람들이야. 자, 집을 하나 사도 그 집에 가서 물이 잘 나오는지 물이 안 나오는지 벽지는 깨끗한지 수압은 괜찮은지 등기부등본상에 문제는 없는지 다 살펴보던 사람이 여기만 오면 요거 5배 간다 하더라. 최소 5배는 먹을 수 있다 하더라. 요 말에 속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적어도 집을 사는 그때 그 마음처럼 이 회사의 공시도 한번 살펴보고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고 그죠? 뭔가 잘못된 건 없는지 성장성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살펴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딱 듣고 삽니다. 부동산 살 때 그렇게 안 사잖아요. 역세권, 자 요거 역세권이야. 요 앞으로 역 들어와. 요 10배 오를까? 요 말에 여러분 들렁 사요? 안 사죠. 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계속 임장, 발품 팝니다. 임장이라는 게 발품 파는 거거든. 발품 팝니다. 발품 팔아서 뭔가를 계속 찾아봐요. 그리고 나서 물을 그 다음에 집 살 때도 물은 잘 나오는지 이거 다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도 망설입니다. 잘못 사면 어떡하지? 망설인데 항상 요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어떻게 변한다? 남의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주식시장은 약간 여기가 불안당이에요. 사실은. 왜 불안당이냐? 안이불, 땀한. 땀을 안 흘린다는 얘기지. 주식하면서 땀 흘려요. 이러고 땀 흘려요. 안 흘리잖아. 여기 불안당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불안당이니까 불로소득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그 불안당 소리를 안 들으려면 열심히 공시도 분석해보고 열심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강의도 들어보고 물도 틀어보고 이제 벽지도 확인해보고 이런 습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런 불안당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던 그 모습을
적어도 여기서도 유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아마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실패할 확률은. 그죠? 그 실패의 확률은 줄이고 성공의 확률은 높여야 되잖아. 자, 여기까지 기본 강의는 했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제 실전 강의를 해야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건 제가 어제 이제 준비한 그거고 이제 자료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갔습니다. 왜? 누가 인수한다 하는 바람에 삼성이 왜 인수하는데 최대 주주로 간다. 뭐 때문에 인간형 로봇을 만들게. 그 인간형 로봇이 뭔데? 휴머노이드 로봇.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대중, 즉 퍼스널화 시켜갈 거라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삶이 됐어요. 너와 나, 우리가 아닌 인디비주얼한 삶, 퍼스널한 삶. 이게 요새 MZ 세대들의 표상이자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야, 너와 내가 아니에요. 야, 계산할 때 더치해. 그죠? 각자 내. 더치예요. 우리 때는 야, 뭔 소리 하나? 내가 낼게. 이거예요. 야하고 나하고 남이가. 너와 내가 남이가. 너와 나는 우리야. 이 삶이었다가 지금 굉장히 퍼스널한 인디비주얼한 삶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시대의 흐름이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이 퍼스널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삼성도, 현대도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죠? 보스턴 로보틱스. 여기를 통해서 지금 다음 성장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 동력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뭐 많이 이제 현실화되죠.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몇 년 전 나온 영화예요. 벌써 오래됐지. 그 개인용 자동차로도, 개인용 비행기로도 막 변하잖아요. 그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발전 단계가 이게 드론으로도 그리고 비서로도 이런 여러 가지의 발전 단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까운 미래 찾아온 거는 뭐냐? 이미 비서 로봇은 등장을 했잖아요. 그 비서 로봇은 36개국의 언어를 하고 있고 간단한 문서라든가 이런 걸 다 해줘요. 그리고 내 연애 상담까지 해줄 수 있는, 그죠? 챗GPT 기반의 AI 인공지능형 비서 로봇. 그게 한 달 임대료가 200 몇십만 원 정도 된대요. 잠도 안 자요. 그죠? 근원적 뭐만 있으면, 전기만 있으면 계속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효율성도 훨씬 높아. 그죠?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안 되겠냐. 그죠? 사람의 많은 일들을 아마 이 로봇이 대체할 거예요. 그럼 그 로봇 산업만 발전하냐? 아니에요. 로봇은 반드시 이 에너지 근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기, 2차 전지, 같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조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대, 이게 다 힌트야. 여러분, 경제지에서 나오는 게 힌트고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에요.
공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에요. 그런 것들 다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야, 내 내면의 아름다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걸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2차 전지는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은 먹을거리를 쫙 사두기 위해서 쫙 뭐 딱 놔두고 내가 돈을 딱 들고 계속 모아가는 전략인 거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뭐 이 한계유형 체감치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을 적용해야지. 아, 단타로는 가능하지만 중장기 투자로는 위험하다. 그죠? 그러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건 중장기 투자로 가능하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딱 두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고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고 내면의 아름다움인 공시를 분석한 거고 앞으로의 산업인 경제지를 분석한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여러분은 제발 그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잘 추적해서 성공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단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로 나눠서 우리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또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와 함께 공시와 뉴스를 봐야 하는 이유를 함께 언급해 주시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이슈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이런 전문가님의 분석들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과 함께라면 2025년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내일 11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